오늘은 공개가 확정됐거나 아직 미정이지만 100% 나올 것 같은 넷플릭스 한국 작품들을 가지고 왔는데 첫 봤다는 8월의 오리지널 작품 에마입니다. 100번도 벗어요. 재밌네? 봐라. 되게 예쁜 아니야. 지난번에도 기대작으로 짧게 소개해드렸는데 전설의 에로 영화 에마 부인 이야기를 다루는 19금 시리즈로 최근에 새로운 클립들이 연달아 공개됐습니다. 보통 관이 중호야, 지옥까지. 일단 7, 80년대 탑스타 정이라는 수많은 19금 영화로 떴는데 오히려 더 야한 영화 제안을 받게 돼 빡친 상황입니다. 개새끼. 야이 미친. 정의란을 벗기는 게 불가능해지자 빡친 제작자 구중호는 새로운 주연을 발탁하게 되며 주인공 에마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연기를 해본 적도 없는 생초짜여서 아무리 무성 영화여도 촬영 진행이 불가능해집니다. 나는 여자이기도 하지만 그에 앞서면은 한 남자예요. 지금 대사부 감정 하나도 준비가 안 됐잖아. 그러게, 될 만한 걸 데려다 놔야 뭐가 돼도 됐지. 그리고 정의란은 선배로서 도와주기는커녕 정반대의 노선을 택합니다. 저 아직 잘하지 못해요. 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연기가 무슨 새마을운동이니? 열심히 한 연기는 그냥 촌스러. 자기가 거절했지만 원래 자기가 주연이었던 작품이었기 때문에 신경전이 생기는 것 같은데 에마는 미래에서 온 참지 않는 MZ세대였습니다. 선배님 진짜 네요. 그리고 80년대 스타일로 조져버리죠. 내가 인 거 알았으면 이제부터라도 내 앞에서 어설픈 그만둬. 진짜로 처발리기 전에. 이한이의 연기 톤이 진짜 이번에 인생작 찍을 것 같은 느낌인데요. 동시에 신인 감독과 구중호의 갈등도 중요한데 남자들의 욕망을 충족시켜주기 위해 노출만 중요시하는 구중호와 달리 감독은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 여자의 욕망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죠. 엄마는 갑자기 왜 남자를 묶어놓고 회초리를 들어? 그게 은근하게 어떤 은근? 그런 여성의 욕망을 여성의 관점에서 지난 거로 진행해. 회초리 씨는 진짜 시대를 잘못 만난 선구적인 아이디어인데요. 실제로 이런 요소를 촬영 때 반영하게 됩니다. 보통 관이 아니 쟤는 지금 침을 맞는데 왜 저렇게 느껴? 나는 왜 느껴? 왜 여자가 침을 맞는데 저렇게 반응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정의란으로 봐서 기존의 에로 영화 노선에서 탈선한 것을 알 수 있죠. 80년대 세팅부터 배우 라인업과 소재 그리고 넷플릭스 공무원 또봉씨까지 나오며 간만에 기대되는 넷플릭스 작품인데 더글로리 다음에 수작이 탄생할지 선발대로 돌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작 에마 부인은 현재 티빙에서 스트리밍 그리고 다음은 세상을 다 뒤져서 너를 찾아내겠다. 피자 광고나 치킨 광고 아니고 김우빈이 진이로 나오는 다 이루어질 진입니다. 다 이루어질지니. 영상이 뜨자마자 이게 뭐냐는 댓글이 도배되고 있는데 무려 김은숙 작가 작품입니다. 더글로리의 차기작으로서 이 팩트만 봐도 갑자기 기대감이 치솟는데요. 나야 연진아, 나. 감독도 더글로리의 안기로가 맡아서 사실상 작품성과 연출은 걱정이 없죠. 파란색 진이 김우빈이 빨리 풀려야 하는데 제작사에서 상상 이상의 스토리라인을 준비했다고 장담을 한 상황이라 일단 어그로 끄는 데는 제대로 성공했죠. 널 찾아갈 내 이름은 이블리스다. 단순 어그로인지 더글로리를 잇는 대작이 될지는 티저 예고편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 지옥행이래. 다음은 넷플릭스의 동화줄 지금 우리 학교는 시즌2입니다. 웹툰 원작으로 킹덤에 이어 K-좀비 명맥을 이어간 작품이었는데요. 2023년 하반기부터 촬영에 들어갈 거라고 했었는데 올해 7월 드디어 촬영이 시작됐고 동시에 절찬 제작 중이라는 영상이 올라왔죠. 시즌2는 시즌1 세계관과는 달라질 것 같은 게 이재규 감독은 시즌1이 인간들의 생존기라면 시즌2는 좀비들의 생존기일 것 같다고 인터뷰했었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2026년에는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데 서둘러야 하는 게 배우들이 다 어렸어서 계속 끌다간 더 이상 고등학생 역할을 못할 리스크도 있죠. 청춘의 심장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내가 혼자 총대 맬게. 한편 넷플릭스의 구세주 후보에서 오징어 게임이 아웃되며 지우학에 대한 기대가 쏠리고 있는데 시즌2는 시즌1과 다르게 웹툰 원작이 없습니다. 이게 나쁜 소식은 아닐 수도 있는 게 최근 약한 영웅이나 원 하이스쿨 히어로즈 같이 원작 없는 웹툰 실사화 후속이 잘 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 떠나서 바로 다음에 소개해드릴 킹덤 시리즈를 만든 좀비 장인 넷플릭스라 기대되는데요. 넷플릭스가 은근히 좀비물의 진심이라 찾아보면 워킹데드부터 월드워 Z까지 레전드 좀비물들이 다 나오죠. 그런데 넷플릭스에도 막상 찾아보면 없는 작품들이 종종 있으실 것 같은데요. 왜 그러십니까? 이럴 때 넷플릭스에 숨겨져 있는 작품들을 잠금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바로 제가 평소에도 쓰고 있던 서프샤크에서 영상 제작 지원을 받아 넷플릭스 이용 꿀팁을 공유해드릴 수 있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나라엔 안 보이는 전세계 넷플릭스 콘텐츠들을 볼 수 있어서 넷플릭스에 찾아봐도 없을 때 따로 VOD 구매하지 말고 VPN을 쓰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고정 댓글에 있는 사이트에서 원하는 작품을 검색하고 바로 서프샤크를 켜서 그 나라를 클릭만 하면 한
한국엔 없는 범죄 도시를 바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야, 기가 막힌다. 유명한 해외 영화들은 한글 자막도 지원되는데 저는 주로 자막이 필요 없는 한국 제품들을 보기 때문에 진짜 쓰면서도 만족스러운 몇 안 되는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VPN을 매달 돈 내면서 쓰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보안 기능인데요. 서프샤크는 단돈 월 4,000원대로 설치만 하면 모든 디바이스를 바이러스와 해킹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고, 최근에 잦아진 데이터 유출 사태가 발생하면 뉴스보다 알림을 먼저 보내주죠.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surfshark.com 엘플릭스를 클릭하시거나 결제 시에 코드 엘플릭스를 입력하면 4개월 추가 혜택까지 넣어드리니 영상 끝나면 일단 바로 구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넷플릭스 코리아의 개국 공신 킹덤 후속작입니다. 원래 알려진 바로는 킹덤 아신전을 잇는 또 다른 프리퀄 킹덤 세자전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피날레인 킹덤 시즌3가 나올 예정이었는데요. 2021년 이 계획 발표 후 아무런 소식이 없다가 올해 주지훈이 입을 열었는데 주변에서 킹덤3 언제 하냐고 계속 물어본다고 하고, 김은희 작가가 다른 작품으로 지금은 바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2020년에 주지훈은 시상식에서 킹덤3를 기대해달라고까지 말했던 걸 보면 후속편 제작은 내부적으로 확정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김은희 작가는 킹덤 이후로 사실상 초흥행작이 없는 상황입니다. 동시에 넷플릭스도 초기대작이었던 옥겜이 아쉽게 마무리되며 흥행과 호평을 둘 다 잡을 대작이 절실한 상황이라 자본주의 관점에서 보면 킹덤 후속작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죠. 한편 킹덤 세자전은 전지현의 아신전처럼 과거 이야기를 다루는 스페셜 에피소드인데 주지훈이 연기한 이창의 성장 과정과 현재를 그린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창은 후궁의 아들로 태어나서 제대로 된 세자 대접을 못 받았었는데 좀비와 맞서 싸우면서 진정한 군주로 인정받게 되는 이야기라고 하죠. 이 과정에서 허준호, 류승룡, 배두나 모두 출연할 것 같고 전지현도 아신전에 이어 나올 확률이 높아서 배우들 스케줄 맞추느라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심지어 최근 파인을 마친 강윤성 감독이 후속작 감독으로 예정돼 있어서 타이밍상 올해 안에 제작에 들어갈 확률이 상당히 높아 보이기 때문에 제작 확정 소식을 기대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사냥개들 시즌2입니다. 다들 거의 기대도 안 했다가 의외로 액션이 지려서 호평을 받았었는데요. 시즌1에서 주연급이었던 고 김세론 배우가 상당 부분 편집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기를 끌어서 시즌2가 곧바로 제작에 돌입하게 됐었죠. 시즌1에서 김세론은 당시의 사건 사고로 인해 드라마에선 갑자기 해외로 도망간 설정으로 수정됐는데요. 과도한 악플로 인해 세상을 등졌다는 내막이 알려지며 외신에까지 한국 연예계의 실태가 보도됐었는데 이 영향으로 여론 또한 사뭇 달라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시즌2에서 김세론에 대한 추모 자막이나 극중 역할에 대한 언급까지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이죠. 한편 시즌2의 빌런으로 비가 캐스팅됐습니다. 조금 뜬금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빌런 역의 비는 처음이라 캐스팅 보자마자 설렜는데요. 요즘 애들은 몸 좋은 깡아저씨나 워터밤 상탈남으로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비는 15년 전에 할리우드 영화 닌자 어쌔신 주연을 맡기까지 한 1세대 월드스타였죠. 최근에서야 이정재가 스타워즈 시리즈의 주연을 맡았던 걸 보면 비가 진짜 대단했던 것 같은데 어떤 비주얼로 나올지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여기에 최근 배우로 공식 데뷔한 덱스, 그리고 경성 크리처로 고배를 마신 박서준이 깜짝 등장한다고 하죠. 사냥개들 시즌2는 이미 올해 7월 촬영이 끝난 상태라 내년 1월에 새해 첫 작품으로 공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끝까지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다음은 넷플릭스가 가장 오래 창고에 박아두고 있는 대홍수입니다. 올해 12월 공개를 앞두고 있는데 촬영이 끝나고 2년이 지난 시점에 공개되는 것이죠. 새끼가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 나 속인 거지. 말해! 오징어 게임에서 끊임없이 재평가되고 있는 상우형 박혜수와 김다미 주연으로 세계의 종말을 알리는 대홍수가 일어나면서 아파트에 갇힌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소재가 괜찮아서 이렇게까지 밀릴 이유가 있는지 의아한 작품인데 김병호 감독의 최근 작품이 바로 전지적 독자 시점입니다. 새로 쓰겠다. 300억의 제작비로 기대를 모았지만 예고편과 함께 민심이 떡락했고 결과적으로 제작비에 반도 회수하지 못하며 실광구와 함께 망장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게 됐죠. 박수 쳐. 때문에 대홍수도 덩달아 더 불안해진 상황이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 넷플릭스와 박혜수 조합은 못 참을 것 같은데요. 넷플릭스와 박혜수가 낳은 첫째 아들 오징어 게임 시즌1 외에도 둘째 아들도 엄청난 성적을 거두며 넷플릭스를 자랑스럽게 했으니 바로 테토남들의 드라마 수리남입니다. 식사는 잡섰어? 그리고 수리남 시즌2에 대한 얘기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수리남으로 드라마 첫 데뷔를 한 윤종빈 감독은 그 이후로 드라마만 하고 있는데 경쟁사 디즈니 플러스에서 연출한 나인 퍼즐로 상당한 호평을 받았죠. 그리고 차기작으로 보통
외국 사람들을 준비 중인데 수리남의 하정우와 나인퍼즐의 손석구가 주연입니다. 윤종빈의 페르소나가 하정우라고 해도 될 정도로 범죄와의 전쟁, 베를린, 군도까지 거의 모든 영화에 하정우가 나오는데요. 윤종빈과 하정우 모두 영화 흥행작이 뜸한 상황이라 수리남의 후속은 매력적인 옵션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몇 년 전 인터뷰에서 윤종빈은 전 세계적 화제니까 좀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죠. 그럼 답이 나온 거잖아. 근데 뭘 이런 걸 가지고 뺑뺑 돌아가. 실제로 남아메리카 국가 수리남에서 드라마에 클레임을 걸었던 이슈 때문에 좀 지연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건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아직 모든 주연이 살아있습니다. 감옥에 간 전유한 목사뿐만 아니라 상만이 형이나 강인구 그리고 변기태까지 다 버젓이 살아있기 때문에 제목만 좀 바꿔서 빨리 공식 발표가 떴으면 좋겠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카지노의 배경이었던 필리핀에선 뭐라고 안 했으니까 수리남 시즌2의 제목은 필리핀으로 바꿔서 나오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잘들 쉬셨나요? 에멘. 그리고 변기태의 최근 근황이 공개됐는데 중국어 능력을 살려 짱깨 배달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짱깨. 못 짠. 바로 영화 보스인데요. 액션 영화의 주인공으로 조우진은 새로운데 이성민과 박지환, 정경호가 건달보스 자리를 두고 티키타카하는 내용이 될 것 같죠. 사퇴하겠습니다. 시켜주세요 좀. 안 된다. 최근 좀비 코미디물 좀비딸이 올해 최고의 성적을 거둔 걸 보면 추석 영화로 나오는 보스도 기대해볼만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기다리고 있는 넷플릭스 작품들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 좋아요 눌러주시면 쉬지 않고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넷플릭스의 에리였습니다.